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2명으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확산 우려가 여전히 커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26일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찬성한다는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 허가를 위한 첫 전문가 회의를 오늘 열고 내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이 대상이라며 집단 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계획보다 2달 앞당겨 7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구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이 2단계 일상 복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 유행 양상이 가라앉았는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2명, 경기도가 116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만 236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44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강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12명, 경북 11명 등입니다. 울산과 세종, 제주는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명 늘어 1,562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46명으로 9명 줄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줄었지만 확산 우려가 여전히 커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600명대로 급증한 뒤 지난 4일 동안 400명대를 보인 데 이어 오늘은 300명대까지 줄어들었지만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과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부작용 또한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접종 이후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된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완화됩니다. 거리 두기 완화 이후 확진자 수는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60여 명으로 거리 두기 2.5단계로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단계를 서둘러 다시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YTN이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5%가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찬성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기, 인천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64.3%가 찬성했고 30.8%가 반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20대에선 찬성 70.6%, 반대 28.4%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단계 강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30대와 50대, 60대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절반 이상이 단계를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났습니다. 진보와 중도 성향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던 반면 보수 성향에선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등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허가와 관련해서 검증자문단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의 첫 단계인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한 뒤 결과를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되는 5만 8천 명분은 이미 특례 수입이 허가됐으며 이번 논의 대상은 화이자를 통해 직접 수입하는 물량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95%로 확인돼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반발해서 총파업까지 거론하면서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의사협회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비코로나 일반 진료, 코로나 진료 그리고 코로나의 백신 접종 관련된 어떤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왔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달 들어 중순까지 소출이 1년 전보다 16.7%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소출이 전년 대비 43억 6천만 달러 증가한 30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9.2% 증가한 2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가로는 승용차 45.9%, 무선통신기기 33.6%, 반도체 27.5% 등입니다. 지역별 수출은 유럽연합이 53.6%, 중국 32.7%로 늘었고 중동과 싱가포르는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1.3% 늘어난 316억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누적 가입자 1,800만 명을 자랑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의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4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 뒤 상품 정보를 뒤늦게 바꾸거나 후원 장담했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토스 측은 광고만 실어줬을 뿐 모든 책임은 투자업체에 있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영주 씨는 지난 2018년 간편 송금 앱인 토스에서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를 접했습니다. 시행사에 투자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원금 손실도 없었다는 말에 1,500만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원금 손실이 0%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팝업창에 토스의 부동산 소액 투자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라고 해서 그런데 1년 뒤 상품 정보가 달라졌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 일자가 1년이나 늦춰진 겁니다. 채권 상환 순위는 2순위에서 5순위로 낮아졌고 약속했던 수익금은 1년째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2순위였던 게 5순위로 바뀌기도 하고 1순위였던 게 갑자기 3순위로 바뀌기도 하고 당시에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이거는 단순히 테라펀딩의 오기제였고 300만 원을 투자한 A씨는 만기 일자가 지났는데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스 측에 항의했더니 투자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투자업체 P2P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투자 상품을 가운데서 토스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구조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스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 토스 측은 광고만 실어줬을 뿐 모든 책임은 P2P 업체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고 본인들의 상품을 보여주는 역할인 거죠. 상품의 상세 내용들은 해당 운영사에서 이제 모두 관할하는 부분이라서요. 광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토스의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문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P2P 업체를 토스와 함께하는 제휴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처럼 보여요. 토스라는 곳을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속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기망했거나 전제는 실제 법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투자할 때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토스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사람은 최소 400여 명. 기만적인 광고와 금전적 손실을 책임지라며 토스와 관련 P2P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서 유충 발견으로 홍역을 치른 인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워터코디와 워터닥터로 불리는 수질 검사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수돗물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접수된 가정을 수질검사 전문가가 방문합니다. 측정 장비를 이용해 탁도와 잔류염소, 아연 등 7개 항목을 점검해 수돗물 상태가 어떤지를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선생님 가정의 수질검사 내용은 탁도가 0.09 기준 이내에 듭니다. 워터코디가 가정을 방문해 수질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엔 워터닥터 인력이 투입돼 내시경을 통해 배관의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옥내 배관의 개량도 지원하게 됩니다. 수치로 제가 눈으로 보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딱 눈으로 확인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돗물 관리 서비스인 워터케어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 검사와 관리 전문가 30명에게 흉장을 달아주며 책임감을 갖고 수질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거해온 수돗물을 정밀 검사하는 장비실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께 이러이러한 거라고 아주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안심시켜드리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가정집 수돗물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실 등의 식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터코디와 워터닥터의 현장 점검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새로운 서비스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충 검출로 나빠졌던 시민들의 인식을 얼마나 신속히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서 일어난 산불이 발생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영동에서 발생한 산불 초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진화 인력 등이 현장에 남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헬기 13대와 공무원, 소방 등 690여 명이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당국 등은 이 산불로 산림 4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오늘 오전 7시부터 다시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산불은 보통 4월에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2월에 그것도 비슷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네. 제가 보건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낮에 거의 네. 뭐 봄날에 아주 따뜻한 날씨이다 보니 산에 오르시는 분도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따뜻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 주로 그 산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대피하는 과정에서 문과 창은 꼭 좀 닫아주시고요. 네. 그래야 혹시 민가로 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실내로 화염이 들어와서 집을 다 태우는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집이라든지 집 주변에 물을 최대한 뿌릴 수 있는 한 뿌리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있어 중국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곧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어떻게 확산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중국이 충분한 원자료를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WHO와 중국이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확산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WHO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WHO 조사 보고서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일요일부터 봉쇄 조치를 상당 부분 풀면서 일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영국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7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1일 일요일부터 제2단계 일상복귀 조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봉쇄를 일부 완화한 데 뒤이은 조치입니다. 거의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헬스클럽,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된 건 아닙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감염 후 회복돼 그린패스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I'm happy to be finally back. I'm happy we got the vaccines here so quickly. We got both, so I have the green passport. And now we can start to work out again. And let's hope it will stay like this and we don't go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수영장이나 영화관 등도 그린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28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일반 상점과 쇼핑몰 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אנחנו ממש שמחים לחזור, מתרגשים מאוד, מצפים לקהל שיגיע. 이스라엘에선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때 10,000명을 넘었던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도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 18세 이상 성인의 1차 접종을 7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달 앞당겼습니다. And then all adults should be offered a jab by the end of July. We now think that we have the supplies to be able to do that.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7월 말 목표를 달성하면 취약 집단을 더 빨리 보호하고 전국의 봉쇄를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2세대 백신이 곧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할 거라는 영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디언지는 영국 노팅엄 대학과 면역약품 개발사 스캔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뿐 아니라 N 단백질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조너선 볼 교수는 개발 중인 백신의 기본이 되는 플라스미드는 이미 다른 의약품에도 쓰였고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조만간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대학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항체를 코와 목구멍으로 유도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특화한 방식으로 변이에 대비한 백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건조특보와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바람은 당분간 계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로 자체가 입산이 가능한 곳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마시고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